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의 심재호입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라 할 정도로 가을맞이 각종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년 가을 문화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 문화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 양식의 응집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화를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을 통해 그 지역,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김영기 시흥문화원장을 초대해 시흥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영기 시흥문화원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난해 초에 그 시흥문화원장으로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시흥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시흥문화원은 목적은 지역문화 개발 및 연구조사 그리고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연성문화재 그리고 갯골축제 그리고 시흥 월미농악 보존 그리고 인문학 등 많은 전통 사업을 이어가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시흥문화원이 있는 곳이 지금 하중동에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 한번 가봤는데요. 네, 그 임차돼 있는 건물 네. 작더라고요. 네. 뭐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는 능곡지구, 지금의 그러니까 능곡지구 그 개발 사업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개발되면서 10년 전에 지금의 그 하중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개발되면서 문화원 부지로 예정됐던 것은 LH 공사에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었고 저희는 10여 년 동안 이 상가 건물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 임병택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통 크게 저에게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 그럼 내 공간을 갖게 되는 건가요? 내 그렇죠. 청사, 내 원사. 올해 그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흥시청 시청 역사 앞에 3번 출구 옆에 보면은 한 25,500평 되는 그런 그 행정타운이 있는데 그곳에 한 1,000여 평이 우리 시흥문화원에 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 원장님께서는 지금 뭐 문화원장에 취임하신 건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지만 그 오래전부터 그 시흥문화원에서 활동을 해 오셨죠? 네, 12년에 걸쳐서 문화원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회원으로 있다가 이사가 된 지는 2년 후 한 10여 년 동안 이사로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그 제가 문화원장 되기 전에는 6년 동안 부원장으로 이렇게 자리해서 문화원에 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양력을 이렇게 보니까 그 문화원 활동뿐만 아니라 시흥 지역의 향토 민속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토 민속 보존회 그리고 세월은 포럼, 월미농악 보존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그 원장님의 그 고향이신 이곳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 문화를 살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시흥의 문화란 어떤 걸까요? 시흥의 문화는 대표적인 것이 호족보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경종 1년 차에 경종 1년 차에 1721년도에 호조 방죽을 막아서 바다를 간척해서 만든 큰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호족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시흥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 수안봉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39번 도로인 그 방산동 그 다리를 그 축조를 해서 바닷물을 간수를 빼고 해서 수년에 걸쳐서 이제 만드는 호족벌이의 역사인데 그것이 아마 당시에는 경종 임금께서는 국책 사업으로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백옥구 기견을 때 그곳에서 진율미로 구율미로 썼다고도 하고 2년 후에 오라버니신 민진원이라는 사람이 막 축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큰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일궈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시흥에 오게 되는데 저희 조상님도 아마 대충 추측으로 13대째 제가 살고 있는데 한 1720년대 때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호족벌의 역사와 함께 저희 가문도 이렇게 일궈낸 것 같습니다. 이 간척 사업이라는 것이 뭐 근대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옛날부터 이렇게 규율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국책 사업이었군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그 흐름을 네. 이렇게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문화원장님이 그동안 이제 뭐 쭉 문화원에서 활동을 해 오셨지만 그동안 1년 한 6개월 지나면서 우리 원장님이 해오신 업적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취임하면서 네.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그 원장님께서는 학술 세미나 등 많은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잊혀져가는 세시풍소 그리고 독립문화원사를 건립하겠다는 큰 두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1년 6개월 되면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 창달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개발하면서 시흥의 인물 선양 사업, 독립지사 이제 기념비, 네네. 그리고 또 시흥의 월미노악, 그리고 또 군자봉 송황제를 또 문화재까지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 문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원장님이 그 시흥문화원장 하시기 전에 그 시흥시 향토 민속 보존회 수석 이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시흥의 향토 민속 보존회에서 보존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잊혀져가는 것들을 다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 발굴 사업인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지풀공예 그 시흥에서 호족벌에서 나는 집을 가지고 우리 예전에는 그것을 집을 가지고 우비도 만들어 입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끼도 꼬아서 이제 가마니도 만들고 그리고 또 모든 그 방석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 쓰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사라져 갑니다. 옛날 초가지붕 지을 때 보면은 이용도 엮었었고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잊혀져 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또 보존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서 좀 더 차세대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지금 업적을 남기고 계시는데요. 독립지사기념비 사실 그 각 지역마다 네. 이런 독립운동했던 유적지라든지 그런 인사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흥 지역에는 특별한 뭐 그런 독립 그 유공자 네. 혹은 독립기념사가 그다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걸 좀 많이 발굴하셨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주로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저희 문화원에서는 독립지사 발굴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윤동옥 그리고 장수산 그리고 김천복 지사 그리고 권희 윤병서 이렇게 5분을 발굴했는데 지금까지는 발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애국지사가 있었다 하는 뿌듯한 느낌을 전해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의 그 기념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휴 올해도 예산이 돼 있어서 아마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시 이분들은 그 수암 면 소재지인 수암에서 만세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군자 초등학교에서도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주가 된 윤동옥 선생은 수암에서 그리고 이 군자에서는 김천복 선생님께서 애국자로서 그렇게 만세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를 많이 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젊은 층에게는 문화원이라는 꼭 뭐 시흥 문화원뿐만 아닙니다만 이 문화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는 곳은 아닌데 싶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좀 현 시대에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100년 뒤에도 전통이 될 수 있고 옛 것도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계되는 사업을 보면은
꼭 문화원이 옛것만 주장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나서 집신이 발전돼서 좋은 구두가 나왔듯이 또 우마차가 발전돼서 좋은 자동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것들이 100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계승하고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문화 행사하면 보면 대부분 무슨 조선시대에 복장을 한다든지 그 문화만을 우리의 어떤 문화라고 그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고려도 있었고 뭐 그렇죠.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4천 5천 년대는. 네.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또 100년 지나면 또 우리 시흥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원 턱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문화의 턱을 낮추겠다. 젊은이들이 정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요즘에 한참 그 유행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춤 이런 교실도 열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분들이 우리 문화원을 또 지켜갈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잘하는 색색들에게 문화원 턱을 낮춰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문화원만 이어갈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시흥이라는 곳, 시흥의 정신, 시흥의 자존심을 또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흥은 많은 시군을 배출하면서 어머니의 품격 같은 따뜻한 곳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시흥이 일각에서는 뭐 도시가 집중되지 않아서 시흥은 정말 구심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정왕권 그리고 또 연성권 그리고 소래권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과 들과 바다가 항상 있었고 5분 거리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무튼 조화롭게 잘 조성이 됐던 거고 또 그린벨트법에 의해서도 이런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시흥은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이 상태로 잘 있는 것을 가꾸면서 보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쾌적한 문화도시 시흥.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구심점이 없는 곳이 아니고 세계 권역에 구심점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원장님께서는 그야말로 이제 시흥의 토박이시잖아요. 13대째를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3개 권역에 대한 구심점 어떤 문화라고 보세요? 이렇게 각기 나누시면은. 정왕권은 사실 거기에는 예전에는 바다였었죠. 염전이 있던 곳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연성권은 육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많은 물자들이 풍부했죠. 특히 물왕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물자가 풍부해서 호족벌에 의해서 많은 그 곡창지대로서 풍부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죠. 물왕리 하면은 물이 많아서 물왕리가 아니고 모든 물자가 왕성했다. 그런 그래서 뜻이군요. 물왕리입니다. 그만큼 호족벌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들로 인해서 풍부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래권은 그 전에는 이제 부천군이었었는데 아무튼 거기에도 소래산을 기슭으로 인해서 많은 그 집성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호족벌 끝자락에서 미살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쌀이 생산이 됐고 했기 때문에 물자는 풍부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산과 물과 바다 네. 뭐 다 존재하는 곳이 이제 시흥이지 않습니까? 특히 갯벌이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시흥만 갖고 있는 곳이죠. 이게 예. 도심권에 들어있는 갯벌이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흥의 자랑이라고 하면 향토유족이 17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각자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자리가 많은데 그만큼 이쪽 지역이 명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특히 유자신 선생 묘라든가 또 세종의 8번째 아들인 그 영웅대군 묘 그리고 또 박동련 선생의 묘 그리고 유자신 선생의 묘 등 많은 묘가 있고 또 이숙본 묘도 여기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도유족지가 2개, 향토유족지가 17개 그리고 또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물은 이제 소래산 마의 보살상이 되겠습니다. 네. 시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시흥이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시흥 지명에 대한 말씀 어떻게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시흥이란 뜻. 시흥은 옛날에 이제 금천구 고려시대 때는 잉볼로라고 읽었죠. 그래서 잉볼로를 풀이하면 이제 늠내라는 곳인데 일어난다.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그런 흥할 흥자에 시흥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자랑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걸 잠깐 끌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은 좀 그 세가 적다 보니까 시흥의 문화가 그동안 안 알려졌던 것 같아요. 실제 그야말로 선사시대 때부터 이곳에 정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흥이 보면은 이제 늦게 성장을 하게 됐죠. 오랜 역사가 있지만은 안산 같은 건 이제 안산공단, 반호공단이 형성이 되면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를 가꿔져 있었는데 시흥은 그동안 많은 시군을 배출하면서도 정녕 우리 시흥은 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5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서울대 유치를 이제 선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흥으로 오게 됩니다. 그 신개발, 목감 택지라든가 은계지구 그리고 105 신도시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흥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는 잠재가 너무나 무한무궁한 그 시흥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권역별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면서 시흥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게 우리 문화원장님의 이제 뜻일 듯 싶은데요. 2년 반 남아 있는 재임 기간 중에 이건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립문화원사 건립이죠. 독립문화원사. 지금까지 저희가 문화교실을 한 15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한 30개 정도는 늘려서 시흥 문화를 정말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의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그리고 문턱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시흥 문화 보급. 근데 시흥 문화를 어떻게 보급하느냐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무슨 책 발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끔 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지어지는 문화원에서는 문화교실을 지금 현재 있는 15개에서 30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그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 것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새로 개발되는 그런 많은 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흥 문화 보급에도 앞장을 쓰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주장하셨던 게 원고지신이었죠, 사실. 네. 예, 옛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보존할 때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당위성 같은 것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조상을 보면은 내가 존재 이전에는 아버님이 계셨고 또 아버님을 또 낳아주신 할아버지가 계셨듯이 그런 것들이 전통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미래에 또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문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바로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 가장 넘겨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통을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발전돼서 그것이 새롭게 또 개발하고 또 그것을 또 어떤 발견을 해서 기초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어촌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시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풍요로운 그리고 태초부터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제 시흥이라는 뜻일 텐데 이런 시흥에 오래 살도록 우리 시민들이 네네.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또 남겨줘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우리 시흥의 자랑 그리고 시흥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식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죠. 물론 자연은 살아있지만은 의료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그리고 또 문화 공간들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가 급성장하다 보니 많은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획하면서 저희 문화원에서는 문화공간 확보에도 앞장서겠고 그 시민들의 어떤 질적인 삶을 위해서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앞으로도 우리 시흥시가 정말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라는 것이 한 사람의 그리고 한 집단의 개인만이 가꿀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자존심이고 또 문화를 기준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